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 대변인 나오셨고요. 김한 한겨레 기자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아침에 뉴스토마토에서 6시에 뭐 하나를 썼는데 이게 결국은 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나눠보면 동쪽 지역은 명태균 씨가 다 관여한 것 같아. 선거를. 경남지사 할 때 박완수랑 같이 아크로비스타 찾았다는 이야기고요. 김진태가 컷오프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당시 황상무 전 KBS 앵커랑. 근데 이제 그거 기사 회생한 것도 명태균과 명태균의 어떤 그 조언을 들은 김건희 여사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예. 어저께도 그 얘기 좀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게 과연 이제 동쪽만 했느냐는 예. 아, 서쪽도 영향력이 있습니까? 네, 조금 태풍이 이렇게 쓱 가면서 동쪽만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풍이라는 게 이제 이 육지에 올라오면은 뭐 진로가 바뀌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 진로가 바뀝니까? 네, 예. 조금 더 지켜보셔야 동쪽만 했는지 아니면 서쪽도 왔다 갔는지 뭐 그거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경남과 전남이 사실은 붙어 있어요. 예. 그렇죠. 네. 뭐 화개장터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오늘 나온 보도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도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조금 뭐 비유를 해서 팀 명태균 대 팀 윤한홍이 있었다 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제 해오던 말씀인데, 이게 퍼즐의 이제 어떤 밑그림을 퍼즐 조각을 놓으면서 이제 맞출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명태균 씨하고 박완수 지사하고 같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그 자택에서 이제 만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아크로비스타로 찾아갔다. 그렇죠. 당선인 시절에. 그렇죠. 그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래 경남지사 나가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 윤한홍 의원인데 4대 윤핵관 중에 한 명이잖아요. 윤핵관 4천왕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아, 그랬었죠. 그렇죠. 근데 그 직위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초반에 그랬는데. 초반에 4대 천왕이었어. 초반에 그랬는데. 초반 4대 천왕. 잘 생각해 보시면 2022년 8월 달에 원내대표 선거라거든요. 원내대표 선거에서 주호영 의원하고 이용호 의원하고 붙는데 이때 이미 윤핵관들이 분화가 돼요. 이러면서 사실 윤한홍 의원이 그 당시에부터 4대 윤핵관에서 밀려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 상황입니다. 이때가 2020년 6월 달인데 6월 달 선거잖아요. 윤한홍 한참 잘 나갈 때. 그렇죠. 그 6월 달 전에 이제 이거 만나면서 이제 누가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하는 상황인데 명태균 원래는 이제 이 박완수 지사의 원래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구가 창원 의창 지역구고 경남지사를 나가기 위해서 창원 의창을 비우고 나는 경남지사에 나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비운 창원 의창 지역구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나가야 된다. 요 조율은 명태균 씨가 한다. 이런 그림으로 돼 있었던 것이고 이것에 반대하는 쪽이 윤한홍 의원인데 윤한홍 의원 쪽은 내가 경남지사에 나가고 싶고 비워지게 되는 창원 의창 지역구에는 자신의 이제 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종양 의원을 내보내고 싶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양측이 알력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 상황에서 결국은 공천이 어떻게 됐느냐? 다 아시겠지만은 이 창원 의창의 경우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된 것이고 경남도지사는 박완수 지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을 하시겠지만 뉴스토마토가 이전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명태균 씨한테 한 말이 나는 김영선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김영선이라대라고 매기한 녹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도 용산이 정리를 한 것 같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윤한홍 의원이 그때 4대 윤핵관 4천왕 중에 한 명인데 그 윤핵관 4천왕 중에 한 명을 누를 정도의 그 정도의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며 그 사람하고 명태균 씨하고 통한다면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원지사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김진태 사실은 이 지사의 경우에 상대인 이광재 전 지사하고 붙였을 때 여론조사가 상당히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황상무 전 수석의 경우에 사실은 대통령은 황상무 전 수석을 뽑고 싶은 거예요. 강원지사 후보로. 근데 여론조사를 붙이면 별로 안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총선 때 확인했듯이 황상무 전 수석의 충성심 너무 대단한 것이고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황상무로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은 거예요. 대통령은. 근데 심지어는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 쪽까지도 아니 이거는 아무리 김진태 지사가
태극기고 아무리 이제 과거에 뭐 망언도 있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탄핵의 강도 건너기로 했는데 이거는 어쨌든 성과를 위해서는 김진태 지사를 공천을 주는 게 맞다라고 당시에 정진석 공관위원장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상무로 간다라는 방침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잘 기억해 보시면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용사라고 소통을 하면서 뭔가 공천에서 장난을 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뒤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용사라고 통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안 움직였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은 결국은 명태균 씨가 김진태 이 지사한테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할 수 있게 해줘서 김진태 지사가 김건희 여사한테 이 기사 표현에 의하면 충성맹세를 하면서 갑자기 황상무 전 수석이 뒤집혀집니다. 김진태 지사가 나가는 걸로. 예. 그러면서 이제 김진태 지사가 당선이 됐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황상무 수석의 이 신뢰와 그 황상무 수석으로 하고 싶어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뒤집혔다는 얘기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사람과 관계는 뭐다? 그것이 예.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의 이 파워다라는 얘기다. 이 기사입니다. 야, 진짜 무슨 뭐야? 이게 뭔지 그냥 김건희 다 혼자 하는 거야? 다 한 거지. 왜냐면 이게 박한수 박한수 지사가 굉장히 재밌는 게 그 모두 잊었겠지만 이명수 기자랑 김건희 씨가 이제 7시간 통화를 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통화 기록에 박한수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왜 등장하냐면 이때 박한수 의원이 행안위 간사였어요. 행안위 간사였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정대택 씨가 행안위에 증인 출석으로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명수 씨에게 처음으로 자기의 개인 비서인 황모 씨가 있습니다. 이 강원도에서 온 그 유명한 황모 씨. 이 황모 씨가 이름 나왔는데 우리 네. 이야기해도 되지 않아요? 황정호 씨라고. 황정호 씨라고. 네, 네. 이- 뉴스타파에서도 기사를 썼어. 네, 이거 이명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네. 그래서 이명수가 전화를 걸어요. 근데 네. 황모가 받아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증인 채택이 된 것 같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여당 간사가 누구죠? 박한수입니다. 이렇게 그 통화 시점이 제가 기억하기에 9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9월 7일인가에 공식적으로 여야가 정대택을 빼기로 하는데 9월 4일인가에 여사가 이미 증인에서 빠질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보도들에 따르면 7월 달에 명태균 씨랑 처음으로 서초동에 가서 김건희 여사를 봤다는 거네요. 박한수 씨가. 그전에는 몰랐겠죠. 근데 9월 달에 행안위에서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2월 달인가 서영교 의원이 당시 이제 이쪽 간사가 서영교 의원이었는데 서영교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정대택 안 빠지면 나 출당 조치 당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박한수 의원이. 그러면 이 압력을 누가 넣은 겁니까? 그러네. 이 당시에 정대택 씨의 그 국회 증인 출석에 관심이 있었던 건 뭐 야당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만 그게 자기 현안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할 테니까 나와서. 그러네. 근데 그때도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국회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 김건희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건희 씨가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조금 있었는데 사실 그 후에 이 박한수 의원의 행보를 놓고 보면 경남도지사 됐어. 공천 받았어. 말씀하신 것처럼 횟간을 꺾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횟간을 뭘로 꺾습니까? 윤한홍 의원은 경남지사를 하겠다라고 6개월 전에 얘기를 했었고 그렇지. 그 전에 이미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내면서 경남지사를 나가는 빌드업을 해온 정치인이에요. 근데 본인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에요. 근데도 경남도지사에 경선도 못 나가고 드랍시켰다. 그럼 이 힘이 어디서 작용했느냐? 이거는 박한수라는 인물의 어떤 그 앞에 궤적을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죠. 자 이게 보니까 그때 아주 그냥 대단했죠. 네. 윤핵관 빅3가 그 당시 권성동, 장재윤, 윤한홍 3명이었잖아요. 네. 그 윤핵관 빅3 그래서 이제 윤한홍이 명태균한테 사실은 손을 잡고 싶었으나 밀려가지고 제가 일을 가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 타임에 이게 그 윤한홍 선배가 박완수라고 하는데 저기 김종양이라고 하는데 김종양이가 그래서 박완수 빈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힘에 이제 밀린 거다. 명태균 그렇죠. 힘에. 네. 게다가 컷오프됐던 김진태가 갑자기 그 다음날 부활해버리고 이게 완전히 그 경천 동지할 상황이었는데 요거에 다 힘은 드러난 거는 명태균 그 뒤는 김건희였다는 거잖아요. 와 이게 지금 좀 전에 김한 기자도 말했지만은 이 스토리 라인을 쭉 훑어가다 보면은 명태균 뒤에는 항상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가 손대서 안 되는 게 없다.
그랬네. 이게 결론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그때가 이제 정권 초기이고 초기. 정권 초기 때는 뭐 그냥 다 통했다. 그렇죠. 모든 게 통했다. 네. 그러니까 죽어가던 우리가 꺼져가던 불씨도 살리고 네. 이미 죽은 사람도 부활시키고 이게 바로 김건희 힘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네. 제가 7시간 녹취록을 어제 다시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네. 지금 와서 읽으니까 굉장히 아, 이해가 되지. 재미난 대목이 많아요. 뭐냐면 임용수 씨한테 자꾸 여기 캠프 와서 자문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캠프가 너무 아마추어다. 아. 이러면 자문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몰래 자문하면 되잖아. 몰래 자문해주는 맞아, 맞아.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당시에는 그 몰래 자문이라는 키워드보다는 우리 오빠가 있다라는 거가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우리 오빠가 그러니까 있다. 오빠가 그 와서 설명을 하면 우리 오빠도 있고 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오빠라는 게 친오빠냐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예. 예, 그게 많았는데 신오빠냐 윤석열이냐. 예, 근데 지금 와서 읽어보면 거기에서 키워드는 그러니까 그 시기 아닙니까? 그게 저 통화가 언제냐면 처음 통화를 한 게 7월 초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난 게 7월 4일이잖아요. 2021년 21년 7월. 그러니까 그 무렵에 몰래 자문이라는 표현을 써요.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너도 와서 몰래 자문해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때 이미 캠프에 공식적으로 그때도 캠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몰래 자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몰래 자문하는 사람 누구냐? 아, 명태균. 근데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명태균한테도 오빠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명태균이 박완수를 데리고 아크로비스타에 갔는데 김 여사가 명태균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반갑게 맞이했다. 나는 이 대목이 굉장히 격식에 맞는 뭐 이야기를 하셨구나.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반갑게 맞이했다. 요 뉴스토마토는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가 익명을 전제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걸 옆에서 봤거나 명태균한테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윤석열이나 뭐 김건희한테 들었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다음에 박완수한테 듣지도 않았을 거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도 참 궁금해요. 예. 오늘 아침에 이 사람이 강혜경 씨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아침에 기사 뭐 행변을 보면 기자가 라디오에 나와서 굉장히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박경환 기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냥 강혜경 씨 말고 또 다른 어떤 취재원이 있어 지금 보니까. 근데 그 원래 취재원은 김범준이에요. 예. 그러다가 아. 이제 강혜경 씨는 조금 뒤늦게 이제 들어간 건데 예. 워낙 가지고 있는 자료가 강혜경 씨가 많으니까 이제 그게 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말 플러스 증거가 입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분석하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그렇죠. 그게 지금 딱 겉으로는 잘 안 나오는 중이죠. 이게 한두 명이 걸린 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아니에요. 그리고- 한두 건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게다가 예. 지금 여권 관계자들 중에 이 이름 안 자기 이름 안 나오면은 사실 그 사람은 실세도 아니었다. 이 정도 소리까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다. 이 정도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보세요. 홍준표 시장한테도 뭐 깨끗하게 검찰이 전부 다 정리해라 그랬더니 페이스북에다가 명태균 씨가 네가 더 곤란할 텐데 그래도 되겠냐 막 이렇게 협박하고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니고 김재원 씨하고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공방하는 걸 보면 그것부터 이야기할까요? 난리 났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홍 시장님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괜찮겠습니까?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해요. 지금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시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 이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솔직히 명태균 씨는 본인이 하는 직업이 네.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본인의 뭐 그림자라고 하지만 어쨌든 정치 브로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여론조사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걸 하나 가지고서 그 동네에 있는 수많은 정치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 혹은 내지는 어떻게 하면 줄 한번 서서 출세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좌지우지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명태균 씨 개인 입장에서 보자면 충분히 저는 그거는 뭐 도덕적인 걸 떠나서 그 개인적으로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를 비난하거나 그럴 생각은 사실 별로 없어요. 예. 문제는 명태균 씨한테 붙어서 명태균 씨가 제안하는 그 잘못된 방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 정치판을 어지럽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식의 자기 기만 내지는 그렇죠. 국민에 대한 기만을 하면서 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문제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김진태 같은 인물이에요. 예.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검사 출신에다가 본인이 그동안 정치도 오래 하셨고 본인이 맨날 나가지고 하는 게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으로 막 주장하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하는 짓을 보면은 컷오프 될 것 같으니까 명태균
쫓아가서 어떻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해달라 그러고 지금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도요. 자기는 뭐 성역 없이 깨끗이 하라고 그러면서 지금 마치 자기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거리를 둔 사람처럼 말하지만 예. 홍준표 시장이 시장 나갈 때 이 명태균 씨가 하던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여론조사를 했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홍준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여기에 이름이 올라오 뭐 안철수는 뭐 아니라고 하고 안철수에 대해서는 그냥 사진 찍은 것밖에 올린 게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오세훈 시장도 보세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만들었을 때 명태균 씨가 우리 스픽스랑 가장 먼저 전화 통화 인터뷰하면서 서울시장 얘기 나오면 끝난다 이 얘기를 몇 번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서울시장 얘기 나오면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서울시장 얘기 나오면 끝난다. 그거를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전계환 대표하고 새벽 3시 반까지 3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서울시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당시 오세훈이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해줬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걸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스피스가.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녹음 파일은 가지고 있다. 네, 처음에는 명태균 씨가 직접 말하는. 처음에 그래서 명태균 씨가 우리 뭐 그거 공개해도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좀 자제해달라 나중에 얘기하자 뭐 이랬는데 오세훈 씨가 지금 저렇게 정정당당하게 나는 뭐 아니다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닌 것이에요. 게다가 나경원 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원희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네, 이름 거론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안 낀 사람들이 없어요. 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저희는 옛날에 천공이라는 사람하고 자기 비교하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예. 천공이 지금 쏙 들어갔죠. 천공은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치 역술 뭐 내지는 뭐 무속 이런 걸로 한 것처럼 하지만 명태균은 자기는 과학적 근거 가지고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요. 여론조사 하니까. 예. 나는 천공하고는 급이 다르다고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천공처럼 그렇게 무속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본인이 조금 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정치인들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명태균한테 붙었다고 차라리 보는 게 더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해 보면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소문이 뭔가 있어야 명태균과 김건희 씨가 서로 굉장히 친하다. 그게 있어야 명태균의 말을 믿고 명태균이 이게 근데 사실로 확인은 된 거예요. 명태균이 김진태는 당연히 부인할 거 아니야. 김진태를 연결시켜줬고 전화를 해서 거의 김진태가 뭐 빌다시피 해가지고 이게 된 거다. 요거는 그런 소문은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 옛날부터. 명태균이 드러나기 전에 그런 소문은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나는 이게 만약에 그랬던 소문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이제 명태균이 끼어 있었던 거라면 뭐 김진태든 박한수든 누구든 간에 누군가로부터 뭔가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야. 명태균과 김건희가 친하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거에서 여의도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징적인 사건이 윤한홍을 꺾었다라는 거일 거고 그게 굉장히 신화화됐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뭐 누구도 사실 윤핵관들을 어떻게 못할 때였는데 윤핵관이 꺾인 거잖아요. 근데 윤핵관을 꺾은 힘이 뭐냐? 그게 정권 초기 때 당 대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신화적이 됐을 거고 지금 이제 뭐 노정면 의원의 문제 제기가 그런 맥락 속에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명태균은 어떻게 힘을 얻었냐라는 거에 놓고 보면 명태균이 어떤 여론조사 업체를 했었다는 거고 그 여론조사 업체가 윤석열이나 이준석 선거에도 도움이 됐었다라는 것까지가 지금 보도가 된 건데 그거는 공개된 여론조사고 그러면 공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국엔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그건 결국에 지금까지 드러난 라인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한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엮여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그런 방식의 어떤 정보 접근을 통해서 뭐 판을 정리하고 이러면 사실 이제 그게 어쨌든 그 여론조사라는 게 그래도 뭐 편향성 있고 어떤 게 오염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한 거였을 테니까 사실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뭐 언제 만났냐 누구를 소개로 알게 됐냐 이거를 따지느냐고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제 경남 쪽에서 활동하는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김건희 여사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게 이제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러네요. 결국은 요약해 보면 김건희의 간택, 명태균의 능력이네. 명태균이 일종의 능력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명태균 씨 주장은 그거였어요. 내가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김영선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다. 근데 김영선한테 내가 소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김건희, 윤석열을 알게 되었다. 근데
알게 된 순간부터 이제는 김영삼보다는 나하고 훨씬 더 이분들이 친하게 되었다. 친하게 된다. 네,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예. 뭐 그런 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2017년도부터 예. 이제 시작된 김영삼과의 인연을 고리로 해서 김영삼을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한 다음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말한 게 다 예언대로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고 나니까 김영삼이 이제 깜빡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김건희,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한 빌드업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먼저 자기가 딱 꽂은 거예요. 찍은 거예요. 윤석열 이제 지금 문재인 이렇게 불만들이 많으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이제 내가 뭐 키워보면 되겠다 자기 생각에는 예. 그래가지고 윤석열이랑 김건희를 소개해달라고 그러고 그 당시에는 아직 아무도 정치적인 기반이 없으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쪽 동네에서 매우 유명한 이 정치 잘한다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인사를 한다니 좋다. 게다가 그 사람은 지금 연결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김종인도 있고 이준석도 있고 박한수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사선 의원이었던 김영선이 와가지고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집까지 불러가지고 결국 밥 먹으면서 뭔가 또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친해졌겠죠. 그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김영선이라고 한 사람을 보궐해서 뭔가 해주는 이게 중요했고 그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명태균의 그런 여론조사 결과물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나경원 의원이 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2021년도에 예. 오세훈 후보랑 같이 자기가 경선을 할 때 어. 너무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더라. 의외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오 후보와의 2차 경선이 갑자기 여론조사 100%로 진행이 되었는데 예. 그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 조항 같은 것도 없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 유도를 위해서 그냥 그 국민의힘 여론조사라는 것을 모두 조항에 언급하지도 않은 그냥 일반 여론조사처럼 해가지고 진행이 됐다. 이상한데? 이상하잖아요. 예. 원래는 국민의힘 여론조사라는 걸 알려줘야지 역선택도 안 할 것이고 그렇죠, 제대로 된 그렇죠. 경선이 되는데 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방식이 바뀌더라. 자기는 그것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당시 자기가 1위였다라는 거예요. 서울시장 2위 예. 후보. 그랬는데 1차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1위였던 자기가 명태균이 제안한 그러니까 그때는 명태균인지 몰랐겠지만 어쨌든 그 여론조사 방식으로 했더니 갑자기 패한 거야. 갑자기 여론조사에서 나경원이가 딱 지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명태균 때문이었다. 그 얘기였어요. 이야기네. 네, 그러면 네. 결국은 뒤에서 그렇게 다 조정한 게 그래서 오세훈을 서울시장 맞는 게 나다. 그래서 명태균이가 오세훈이 내 앞에서 몇 번을 울었는지 몰라 살려달라고 했는지 몰라 이런 얘기 나왔고요. 나경원은 나 그때 되게 열받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여론조사가 전당대회 기간에 있었었는데 2021년 5월 20일 여론조사는 응답률 3.3%밖에 안 됐는데 1시간 50분 만에 표집이 다 끝나고 다 정리되더라. 그게 과연 존재할 수 있는 여론조사냐.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전화할 때마다 그냥 딱딱 받아버렸다는 그렇죠. 근데 거잖아. 그거를 밀어붙여가지고 하게 만들어진 게 명태균이고 짠거 같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이쪽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짠 거 같은데 응답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응답률이 치솟으면서 맞아요. 뭔가 짠 것처럼 누가 전화를 받았다. 어떤 또 어떻게 번호로 1시간 오면 반 만에 그걸 조사를 다 해요? 말이 안 되죠. 1시간 반 만에 네. 진짜 이상하다. 자기는 명식 때문에 어? 번번이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자기는 피해자다.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경원이. 1시간 50분 만에. 예. 이 어제도 잠깐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노정면 의원이 지금 제기한 57만 건의 그 어떤 국민의힘 당원 전화번호 안심 전화번호긴 합니다만 그게 유출돼서 명태균 씨 측에서 뭔가 여론조사를 하고 그게 이제 붐업이 되는 윤석열 붐업이 되는 어떤 뭐 불쏘시개로 쓰였을 거는 같은데 이 전반적인 과정이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어제 두 명의 변호사 김기현 변호사와 신인규 변호사는 불법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관위에서도 국감에서 얘기된 게 뭐였냐면 그냥 예를 들면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는 최경영과 노영희가 있는데 노영희가 그냥 혼자 막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최경영한테 가져와서 나 네 거 돌려보니까 이렇더라. 이거 돈 주세요. 이거는 정치자금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탁한 게 아니고 요청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알아서 그냥 했다가 나의 영업의 일환으로 내가 한번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 보시고 마음에 들면 나를 계속 쓰세요. 네, 한번 돌려봤어요. 이런 청약의 유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를 들면 이쪽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내가 이제 그렇게 임의로 돌렸어도 이거를 여기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저기 그 최경영 씨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경영 씨가 보고 야 이거 괜찮아.
괜찮은데 한번 앞으로 좀 봅시다. 계속 가져와봐.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네. 가져갔어. 예. 근데 돈을 안 받았어. 예. 그럼 이게 정치자금법 145조 위반이라는 거죠. 그게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 여론에 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예. 완벽하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실제는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야 되는데 예. 돈을 안 주면서 계속 보고를 받았다. 이 형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명태균 씨가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매일매일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보고했다. 근데 나 돈을 안 받았다 이러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당 쪽에서는 아니 돈 안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게 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 이제 반대쪽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이게 이제 선관위에서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네.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받고 계속해서 이거 괜찮나?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계속해서 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 자기가 시킨 거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자기가 무형의 이익을 얻은 게 되잖아요. 사실상 시킨 네, 거다. 관련 정보를 얻은 거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먼저 뭐 얼마의 용역을 주겠다는 명시적인 계획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네. 식당에서 우리 서비스 집이 이런 거. 등심보다는 새우살이 좀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해가지고 한두 번 준 거는 그렇지. 그 먹을 서비스지, 수는 서비스. 있지. 그치. 먹을 수 있는데 네. 새우살을 계속 그러면 가져와봐요라고 해가지고 계속 새우살을 먹었다. 그 비싼 거를 그리고 이제 돈을 안 냈다. 그러면 이게 불법이네. 예? 불법이 될 수 있는 거네. 예. 그리고 김건희 예. 씨 목소리 녹음되어 있는 게 명태균 씨 주장에 의하면 또 내지는 명태균 씨 말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있어요.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근데 거기에 그 뭐 오빠 연락 왔죠 잘 될 거야. 바로 그 워딩은 없다 하더라도 왜냐면 그건 본인이 지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예, 그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취지의 계속적인 그런 건 있는데 명태균 씨가 지금 간을 보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 윤석열이나 김건희 라인에서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나에게 뭔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 나는 이걸 까고 그렇죠. 만약에 그런 걸 못할 것 같으면 그리고 혹시 나를 경찰이나 검찰이 나를 구속하거나 뭔가 형사적으로 압박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난 이거 없애야 되고 본인이 이제 선택할 수가 보험용. 있잖아요. 네, 보험용으로. 그 두 가지를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은 거 있어요. 계속 며칠 페이스북에 전에. 막 김재원 뭐 전부 다 올려. 그거 말고 더 네. 중요한 말은 난 이거라고 봐. 나 배고프다 이렇게 올린 게 있어요. 며칠 전에 네, 며칠 전에 나 배고프다 이렇게 올려요. 나 배고프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스픽스 정기현 대표랑 우리 역전의 우산을 할 때 인터뷰를 직접 했잖아요. 우리가 명태균 씨랑. 근데 명태균 씨가 마지막에 뭘 말하냐면 자꾸 뺀질뺀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다가 마지막에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정 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나 진보는 우리들한테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은 글이 바로 나 배고프다예요. 자기가 그때 뭐 가스비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나는 가스비가 그렇게 밀려가지고 이 사람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이건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예.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올려요. 당신들은 태양 정책을 써야 되는데 왜 안 하냐. 나 지금 너무 배고프고 힘든데 왜 나 신경 안 쓰냐. 난 반전카드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을 왜 못 알아듣냐. 답답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명확하게 써요. 나 배고프다. 한번 여러분이 지금 명태균 씨 페이스북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아주 간결하게 딱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이거는 뭔가 나한테 이거요. 어떤 그 법적으로 안전한 어떤 휴식처를 제공을 하고 민주당이 그럴 수만 있으면 자기가 그리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스타트가. 그리고 이제 뭔가 앞으로의 장래나 미래의 어떤 먹거리까지 제공을 그렇죠. 해준다면 그렇죠. 그런다면 나는 바꿀 수 있다. 봐요. 배고픈 병사는 창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없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배고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나는 반전 카드도 있고 난 다 있어. 나에게 모든 걸 다 있는데 이걸 내가 공개하느냐, 이걸 없는 걸로 만드느냐 다 내 마음이야. 다 내가 할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배고프다는 얘기. 드러내놓고 해버렸네. 배고프다는 얘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때 통화에서도요, 나 너무 힘들어요. 왜 민주당은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몰라요. 나 지금 가스비 몇 개월 밀렸어요.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이 얘기는 뻔해요. 왜 나를 치냐? 나는 뭔가 내놓을 자세도 있다. 나는 나한테 도움을 주면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 나는 자료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없앨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다. 이게 반전 카드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게 뭐 나올 게 많을 거는
맞죠? 저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언론사들은 다 지금 어. 뭐 얼룩돼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비공개 여론조사를 23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선 네. 기간 중에.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노정면 의원이 밝힌 게 8번째, 9번째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비공개 여론조사의 활용이 어떻게 됐느냐 일단 굉장히 중요한 거가 법률적으로는 뭐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거겠지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결국엔 영향력을 확보한 과정, 그다음에 확보한 영향력으로 그 직권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어디까지 얼마나 했느냐 뭐 이런 차원들의 문제들인데 뭐 이거는 지금 이제 명태균 씨의 협조 여부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되는 거지 예. 방향으로는 이미 이거에 대한 수사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언론들도 지금 뭐 거의 뭐 모든 언론사들이 관련된 팀을 꾸려서 지금 이제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자체가 이렇게 언론에 배타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사 선택하는 측면은 있지만 언론에 적극적으로 자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비서도 국감에도 직접 출석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감에 출석하겠다라는 건 어쨌든 본인이 들고 있는 것들을 공개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은 이제 뭐 시작되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이 말은 그 배고픈 병사는 창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없다라는 이 말 위에 이틀 전에 이 말은 김연아 평론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영선 의원님을 통해 만난 분은 김종인 위원장님과 이준석 대표님, 오세훈 서울시장뿐이다. 이게 만약에 진실이라면 나머지는 본인이 개척했다 이런 말인가? 아니면은 나머지는 김영선 의원님을 통해서 만난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만났다는 이야기인가? 이 말도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기선 지금 자기가 김영선을 통해서 만난 게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 다른 방식으로는 대통령 부인도 연결시켜달라고 해가지고 만났다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이거를 맥면 그대로 믿을 수가 사실 근데 없어요. 아니 이게 표현을 중의적으로 계속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들만 봐서는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 뿐이다.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뿐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히 님자를 붙인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님, 이준석 대표님이에요. 오세훈하고는 결별했다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 홍준표랄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님자를 안 붙여. 근데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을 윤석열 부부에게 소개시켜줬다라는 건 이미 좀 알리바이가 네. 깨졌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은 7월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6월 28일 날 이미 명태균 씨 폰으로 전화가 왔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월 4일 날 동행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네. 만나는 자리에. 그렇다라고 보면 그 이전부터 사실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그렇지. 높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김영선 의원도 뭐 본인이 소개시켰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이제 김건희 씨 얘기하신 것처럼 뭐 그런 추정일 텐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 현직에 있으면서부터 어쨌든 대선 후보로 부상을 하고 당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기간이 꽤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간에도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라든지 여의도와의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참모가 필요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관계 속에서 명태균 씨가 언제 자리를 잡은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그 자리 잡은 시점에서 놓고 보면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그 공식적으로 이제 후보가 됐을 때 뭐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비공개 여론조사를 하고 네. 이런 정보들이 또 어떻게 제공된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이슈들이죠. 야, 이게 뭐 실타래인데 이렇게 확 풀 수 없나? 명탐정 김민하 평론가. 확 안 풀려요? 명탐정은 아니고 명탐정인 게 문제가 아니고 뭐 너무 정확해 저분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풀어봐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종합하면 네. 대략의 그림은 뭐 다 그려진다고 봅니다. 아, 대략의 그림은 다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려져 있는데 좀 더 우리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언제부터 어떤 영역 여기 지금 보면 캄보디아 순방 때도 보면 무슨 앙코르와트 안 간 거 조심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상당히 주술적인 영역이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조심하라고 조언을 했다라는 건데 JTBC 보도에 따르면 조심하라고 했다. 그래서 여사가 감사하다라는 의견을 표했다. 그래서 앙코르와트를 안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죠. 앙코르와트를 안 가고 그 사진을 찍은 거잖아요. 예. 아이 심장병인지 그 아이를 안고 찍은 거. 그래서 그 장경태 의원이 무슨 뭐 촬영을 조명을 썼네 안 빈곤 썼네. 포르노 그거. 예. 그런 이야기인 건데 앙코르와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무덤이죠. 그게 집단 무덤 같은 거죠. 뭐 그 나라의 대표적인 유적이니까 네. 뭐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하 뭐 성격으로 따지면 그렇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나라의 대표적 유적인데 네. 그런 건 그런 거라고 봐야죠.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까지 왜 하냐라고 보면 야 내가 그 정도 영향력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공식적으로 그게 이제 여사 혼자 가는 일정이 아니라 거기 순방 같이 온 다른 나라 정상들 이제 부인들이랑 같이 가는 일정인데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런 거 다 틀 수 있었어. 이런 과시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초창기에는 명태균 씨가 뭔가 주술적인 연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제가 지금 뭐 사건이 조금 흘러오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그런 언급들을 보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의무로 취재를 하니까 의문을 갖잖아요. 네가 뭔데 그렇게 센데? 뭐 이런 의문을 그렇지, 갖잖아요. 그렇지. 기자들도 네. 속으로 막 네.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명태균 씨가 가감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도 했었다. 이런 과정에서 본인의 기억 속에 있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뭐 사실 명태균 씨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정색하고 그걸 해명한다든지 뭐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하는 것 같고 본인 주장에 따르면 뭐 2달 내내 전화가 왔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마다? 그러면 사실 사람이 만약에 그 명태균 씨의 말이 절반의 사실이라도 있다면 뭐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거잖아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렇다라고 하면 뭐 별의별 얘기 다 했겠죠. 별의별 얘기 다 했을 거고 명태균 씨가 뭐 폰을 3개가 있었는데 4개가 있었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6개 있다 그러던데 네. 원래는. 그러면 그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이면 그거를 다 녹음을 해두었겠죠. 녹음을 해두었을 거고 저장해놨죠. 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딘가에 백업을 해놨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럴 거고 그러면 뭐 대략의 그림도 지금 뭐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수사도 사실 맘만 먹으면 뭐 별로 지금 뭐 다 이미 노출이 오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사 당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앞으로 수사는 오픈북 시험 같은 거가 되는 거잖아요. 오픈북 시험이네. 명태균 씨 진짜. 핸드폰만 가져오면 되는 거고 강혜윤 씨가 핸드폰에 다 있다는 거고 하는 거면 그럼 그 핸드폰 5대만 지금 확보하면 네. 그 기억해 보시면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수사가 이루어질 때 굉장히 수사 구조가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대기업이 껴있고 국정원이 껴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명분과 이 수사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 더뎠어요. 그리고 조직적인 저항도 있죠. 예를 들면 기업과 국정원은 기관이기 그러네.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에 비해서도 훨씬 더 퇴행적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최소한 뭐 그것이 더 나쁜 범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말하자면 공식적인 틀은 있었는데 거기서 그래서 권한을 행사한 게 직권남용이냐 직무유기냐 뭐 이런 걸로 다퉜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단계를 생략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명태균이라는 인물 하나가 갖고 지금 드러난 의혹만 놓고 보면 공천 개입도 하고 불법적인 여론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의원한테 세비도 절반 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진 거고 그게 다이렉트로 말하자면 여사의 뭐 예를 들면 힘을 얻고 여사의 신뢰를 갖고 있는 어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하고 소통을 해서 그게 된 게 아니라 예. 그냥 여사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드러난 그렇죠. 의혹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사실 이거는 거의 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오픈북 시험 같은 문제가 된 거죠. 저는 제일 황당한 게 그거였어요. 명태균 씨가 말한 거하고 이준석 의원이 사실은 거기서 플러스를 해줘가지고 전 이거 사실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마다 전화했다는 것도 황당했지만 예. 또 뭐 여론조사 보고서 갖고 오라고 한 것도 황당했지만 입당 시기를 명태균 씨가 말해도 잘 했다는 게 저는 더 황당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 입당 언제 할까 고민만 하면서 입당 사실 안 하고 있던 타임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이준석 당대표가 외국으로 그때 갔었을 때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핵심 인물들이 다 외국 가 있고 사실 한국에는 별로 사람 없었을 때였는데 예. 명태균 씨가 그러면 뭐 월말 10월 말인가 11월 말인가 7월 말. 그 말일라 그러면 그냥 당신 입당한다고 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2021년 네, 7월 근데 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치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이 제1당에 이제 야당이지만 제1당에 특히 이제 대선 후보급으로 들어간다는 사람이 그렇지. 거기 들어가는데 아무도 자기를 맞아줄 수 없는 사람들 이 상황에서 본인이 혼자 그냥 막 내가 동네에 마술같이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어떤 마트 들어가듯이. 그러네. 근데 그거를 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그렇다. 그때 우리 없을 때 왜 대통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패싱했냐 이런 입당 패싱 그때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명태균 작품이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명태균이가 지나가는 말처럼 한번 그럼 오늘 들어가세요. 이러더니 정말 들어갔다는 얘기였거든요. 그걸 듣고 이준석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한번 그거 따져보자 막 이런 얘기까지 어제 기사에 나왔는데 대통령은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대통령은 그만큼 명태균이 한마디 하는 걸 놓치지 않고 시기든지 뭐든지 다 상관하지 않고 명태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 당시만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행적을 보니까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이야기를 했고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이 입당 시기도. 그러면 좋아요. 김건희는 명태균이 스튜디오 지나가면서 하는 말도 무조건 다 듣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왜냐하면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 지금까지 윤석열의 인생이나 이력이나 그다음에 활동이나 그리고 김건희가 2년 동안에 보여왔던 작태들을 보면 명태균한테 김건희가 끌렸어. 그리고 김건희가 간택을 했어. 명태균이 야 입당 그냥 질러. 7월 말이 좋아. 8월 자꾸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시간 끌지 마. 들어가.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은 사실은 권성동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야. 윤석열한테는. 그렇죠. 권성동밖에 없었는데 들어간 거지. 이거는 굉장히 모험적인 거거든요. 근데 모험적인 선택을 김건희 씨는 자주 하더라고. 이게 뭐의 판단이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어. 투자도 그렇게 하잖아요. 투자인지 주가 조작인지 모르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게 네.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중첩돼 가지고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게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가 김한 기자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면은 예. 옛날에 같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예. 그것뿐이냐? 아닐 수도 아니야. 있거든요. 그거 하나로만 설명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여러 가지가 중첩돼서 설명이 돼야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는 취미와 코드가 맞아서인 것도 있겠고,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은 취미와 코드가 맞으면 가까워지잖아요. 얘기가 통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처음에 이거 대선 나오면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막 하고 다닌 사람 누굽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잖아요.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 쪽하고 뭐를 이렇게 터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던 이유가 사실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를 하다가 약속을 잡고 깨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뒤에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근데 그걸 연결하려고 보니까는 누가 있냐면 명태균 씨가 중간에 있었던 거잖아요. 명태균 씨 얘기로는 김영선 전 의원 통해 가지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랑 이미 관계를 터놓은 상황이었는데 명태균 씨가 마침 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쪽에 계속 트라이를 하던 상황이었고 그때 여기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명태균 씨는 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지금 대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쓸만한가를 보는데 이준석 대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그렇지. 보니까 또 명태균 씨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뭘로 보나 명태균 씨가 자꾸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관계 속에. 그리고 이 사람이 뭐를 자꾸 하겠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나 이런 거 갖고 와서. 그러면 이 사람을 쓰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난 거냐? 2021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이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들이 즉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영선 전 의원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김종인,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인연이 시작된 거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김종인, 이준석 이 얘기는 사실 필요 없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부터는 쭉. 명태균 입장에서는 그래. 그렇죠. 지금 보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그렇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김종인도 제가 최강시사를 진행하면서 김종인 위원장 인터뷰를 몇 번을 해봤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정치적 공백기가 꽤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 공백기를 잘 참지 못하는 분이야, 사실은. 그분은 뭘 하고 싶어 하셔요. 그렇죠. 늘 뭘 하고 싶어 관심을 갖고 싶어 하는데 하고. 그게 민주당 쪽이든 저 국민의힘 쪽이든 집권 여당이 되는 쪽에서 뭔가 큰 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걸 인정받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과거에 했던 주장이나 발언 중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지금은 과거를 팔아먹고 현재를 영위하면서 미래에도 계속 자리 욕심을 부리는 분으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다섯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게 저의 그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은 좀 섭섭하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수적처럼 부릴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좀 더러운 짓도
뭐 보이겠지 더러운지 뭐 워낙 정치를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좀 더티한 어떤 플레이도 과감히 할 수 있는 수력처럼 부리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 옆에 있어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판단. 본인이 그거는 못해. 저는 본인이 그걸 못합니다. 근데 늘 김종인 전 위원장은 뭘 하면 네. 생각을 해보시면 본인도 이제 고령이고 활동 방향이 이렇게 넓지 않고 뭐 이렇잖아요. 예. 늘 잘 기억을 해보시면 늘 심부름꾼이 있어요. 그래. 늘 심부름꾼 같은 있거든요. 사람이 있어야 돼. 어떤 예. 시기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심부름꾼이 명태균 씨였다고 명태균 씨는 자기는 뭐 심부름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정치적 아버지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명태균 본인은. 씨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뭐 부고다 이렇게 올린 거지만 네. 저는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근거로 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의 제갈량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가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를 해보면 그 시기에 윤석열 이제 입당도 하기 전에 윤석열이 어떻게 대선 후보급 취급을 받았냐 딱 한 가지 이유거든요.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꾸려진 팀이 여론조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내 기반도 없어. 그렇지. 그 전에 박근혜 구속시킨 이력도 있어 안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안 될 거라는 모든 거를 제압한 딱 한 가지 힘이 뭐냐면 여론조사예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한 거, 명태균 씨의 그런 캐릭터 플러스 명태균이 지금 결국엔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건 마음에 드는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명태균 씨가 플러스 하면 능력이라는 게 그런 걸 텐데 결국엔 자기가 남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갖고 흔들 수 있다. 근데 여기가 지금 국민의힘 구성을 놓고 보면 영남 지역이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영남 지역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도 말하자면 그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김영선 의원의 관계에서도 사실 그런 대목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에 흔들렸고 그거는 크게 보면 그 탄핵 이후에 보수 정치가 어쨌든 굉장히 황폐화되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등장하는 과정, 이 과정들이 굉장히 짧았고 사실 별 근거 없거든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 아니 우리가 지금 내공을 보고 있으니까 네. 그 실력을 보고 있잖아. 근데 네. 거기에 여론조사라고 하는 잣대를 갖고 윤석열을 거의 그 자리까지 만든 건데 거기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마술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부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 잠시 광고 보고 3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슨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홍보해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하고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이 되네요. 예, 현금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삼성 55인치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제품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1670-2571 또는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한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지지율을 이제 계속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도 뉴스공장에서 아마 리얼미터 곧 있으면 나오는데 내일 모레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아마 자체 최저치를 기록할 것 같다. 맞아요. MBS도 지금 최저치였어요. 취임 후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쭉 가면 이미 국정은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제가 봤을 때 국감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네. 좀 아주 결정적인 관련 내용이 지금 아직 덜 나와서 그런데요. 이것만 나오기 시작하면은 저는 20%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냥 내려와야 내려오셨으면은 돼요. 네. 최고로 그게 모두를 위해서 제일 좋은 이게 건데. 진짜 웃긴 게 MBS 그 조사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60%였다는 거예요. 예.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 그다음에 이 국정을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 거의 20%대고 전부 다
부정적인 평가가 다 66%, 67% 막 이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제는 좀 반성하고 좀 해야 되거든요. 예.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국정감사 이번에 이제 점점 중반을 향해서 이제 가겠지만은 국정감사에서 뭔가 이제 제대로 터져 나오면서 저는 명태균 씨도 국정감사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행안위에서는 부른 건 안 나왔는데요. 네. 본인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자극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또 나와서 자기 할 말을 막 해요. 근데 강혜경 씨가 나 국정감사 21일 날 법사위에 나갈 테니까 당신도 나오세요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대질해서 누가 좀 거짓말인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동아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대요. 강혜경 거짓말하니까 내가 너를 그 형사적으로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런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강혜경 씨가 나와서 같이 대질하자 그러니까 그럼 같이 대질해줘야지 그 말이 더 맞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명태균 씨가 배고프다는 얘기도 자꾸 하고 난 이거 다 가지고 있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 너네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사실을 밝힐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이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명태균 씨의 성향상 명태균 씨 약간 그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가 영향력을 되게 행사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국감에 나와가지고 뭔가 해주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명태균 씨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가진 그 직업적으로 행동한 것을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것들에 휘둘려가지고 자기네끼리 나쁜 짓 많이 했던 이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아,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양심 선언을 하시면 같이 한번 이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국정감사에 꼭 나와주길 바라고 그런 게 만약에 결론이 나와주고 거짓말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진실이 밝혀지면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 이게 문제가 아니게 돼버려요. 이제 타이밍만 노릴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권이 조금이라도 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만찬한 이후에 조금 달라졌잖아요. 한동훈 친한계 의원들과 한동훈이 그때 만찬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제 뭔가 말을 좀 세게 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도 아마 만찬하면서 야 우리 이렇게 나가면 다 죽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근데 이 워딩 자체가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목소리에 한동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거 그 자체를 그 비디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기자가 물어보거든요. 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친한계 의원님들 쪽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친한계 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다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좀 약하다는 거지. 근데 좀 더 지금 센 발언이 나와야 돼. 뭐 한동훈 대표가 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국면이 한동훈 대표가 뭐를 선택할 수 있는 국면은 저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 한동훈의 선택의 시간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언젠가부터 한동훈 대표에게도 큰 관심이 없어요, 언론이 이제. 왜냐하면 아, 그래요? 이게 직접 대면하는 문제가 된 거예요. 명태균 씨가 등장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한다고 이 명태균 씨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풀 수 없는 영역으로 한동훈 대표가 풀 수 없는 영역으로 문제가 넘어갔고 한동훈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결국엔 이런 거겠죠. 김건희 특검법이 재발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것 역시도 8표를 한동훈 대표가 동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여론이 어느 정도로 돌아서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한동훈 대표에게는 없는 거고 지지율도 마찬가지. 이 정부가 지지율을 방어해온 거 딱 2가지 수단 아닙니까? 예.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386에 대한 공격으로 그렇죠. 야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저기 더 나쁘지 않아? 아. 이 방법이 하나 있었고 네, 2년 동안 그거 했어요. 또 하나는 뭐 건설 노조를 때려잡는다, 의료 개혁을 한다, 유전이 나온다, 예. 뭐 이런 거에 어떤 뻘짓. 테마주를 예, 띄우는 예. 방식. 뻘짓. 예. 그 2가지로 지지율 예. 방어를 어쨌든 해온 건데 예. 지금 이제 그게 소용이 없는 국면이 됐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떨어지는 속도를 뭐 방어할 수 있을까? 아니면 폭을 방어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불가능한 것 같고 그렇게 보면 한동훈 대표 역시도 지금 내가 이제는 좀 더 발언을 세게 해도 되나? 뭐 약하게 해도 되나? 그거에 별로 지금 크게 전국의 변수가 되지 않는다. 하나의 변수는 이거 있어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할 거라는 게 우세적인 이렇게 예상이잖아요. 계속 그 보도 나왔었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통령과 여당이나 검찰이 전부 다 막아주는 거를 더 이상 국민은 못 참을 것 같아요. 국민들은 진짜 밀란한 그러면 수준이야. 완벽하게 내려갈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구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떠밀려 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그러니까 이 압력솥에 압력이 너무 차가지고 이 압력에 떠밀려 가고 있는 국면이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신지호 씨나 이런 사람들이 예. 나와서 센 발언을 막 해요. 그러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그게 맞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신지호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검찰이 기소해야 된다. 그렇죠.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회의하는 데서 그 얘기를 또 합니다.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 사안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기소하라는 얘기냐? 기자들이 이렇게 알아듣고 그 맥락으로 이제 기사를 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당내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하시지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안 맞는 건데. 그러네.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거냐. 명태균 씨 얘기 뭐 이렇게 나오면서 명태균 씨 얘기 이렇게 막 커지고 이러면서 결국은 앞서 쭉 우리가 쭉 말씀드렸지만 명태균 씨 얘기 끝으로 가면 그거 다 김건희 여사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얘기를 10월 내내 할 거란 말이죠. 네. 민주당이 국감에서. 그렇죠. 그리고 18일 날 서울중앙지검 국감인데 네. 그 18일 전에 처분하지 않을까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김건희를 그렇죠. 아. 불기소하지 않을까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이게 이런 여러 가지 건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불기소까지 한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그 다음에 요 10월 넘어가고 나서 11월 달에 특검법을 딱 띄우면 그걸 어떻게 막느냐. 한동훈 지도부의 고민이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막을 수가 없네. 지금 친한계가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특검법을 처리해 보니까 친한계는 이거는 부결시키자가 방침이었잖아요. 근데 이탈표가 4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친한계가 주장하는 게 지금 뭐예요? 우리 아니에요잖아요. 근데 이게 뻥이 아닌 것 같은 게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통제가 안 되는 표가 20표가 넘게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예. 그래서 통제가 안 된다라는 표는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뭔가 오다가 먹히는 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친한계라는 표가 있을 것이고 예. 친윤계라는 표가 있을 것이고 예. 근데 중간에 이게 안 세지는 표들이 있다 지금 의원들이 그게 20에서 최대 40표까지도 있는 것 같다. 잘 모르겠다. 그렇죠. 이게 누가 그래서 내 표를 찍었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지금 최소 20표 정도가 이게 잘 세지지가 않는 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 표 중에 그러면 플러스 몇 표가 될지 아냐 이게 나중에 올라왔을 때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다음번에 특검법이 또 나왔을 때 그때도 또 부결시킵시다라고 했는데 8표 넘어버리면 한동훈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때 가서 이게 부결하자고 그랬는데 8표 넘어버려도 이상한 사람 되고 그때 가서 뒤늦게 이 난리통 다 치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가결시킵시다. 이래도 이상한 사람 되고 이래도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상한 사람 되는데 그거 감당할 지금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김을 빼야 되니까 만약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특검 반대 논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지금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이런 거거든요, 얘기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할 수 있게 검찰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독대를 해서 내가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무슨 사과와 대통령의 뭐 어떤 조치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득해 보겠다. 지금 이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제가 쭉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거는 압력 때문에 지금 떠밀려 가는 것이지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듭을 내가 한번 풀어가지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하고는 약간 지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라는 거는 근데 현실 정치라는 거는 이렇게 압력에 떠밀려 가면서 사실은 만들어지는 국면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 독대라는 거는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재보궐선거의 성적과 그 시기에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명태균 씨의 이입, 그 다음에 뭐 불기소 결정이 나느냐 이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그 다음에 회동의 결과가 어떨 거냐가 다 엮여가지고 평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안개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윤석열이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제치고 자체하고. 생각을 하면 보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딱 하나밖에 없네.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하면은 조금 좀 잠잠해지겠네.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네. 말한 게 그나마 여권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정석적인 방법이죠. 근데 그렇지.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가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일단 김건희 포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 용산에서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두 가지가 아니라 살생 첫 번째인데 네. 이게 포기가 안 되면 이 방법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게 프로토콜이. 보수가 다 원하는 것 같아. 네. 내가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의도에서 네. 엊그저께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 야 이대로 가서 버틴다고 치자 어떻게든. 그러면 끝나고 나서 1년 있다가 총선이야. 대선 끝나고. 대선 질 거고 그러면. 그러면 바로 총선인데 그럼 우리 다 죽어. 그러면 차라리 대통령 선거 빨리 해버리고 지더라도 시간을 벌고 그럼 다음 총선에서 나라도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지금 공공연히 나오고 있어요. 스멀스멀 나오는 예.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은 중간 단계를 거쳐서 가면서 김을 빼면서 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야 이거 중간 단계 건너뛰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결국에는 이 압력 다 차면 우리 그냥 다 죽는 거야. 네. 이게 결국에는 이기게 되면 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당의 정치라고 하는 룸이 지금 사실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진짜 너무 답답하고 그러네. 궁금한 게 김건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시끄럽고 예. 명태균이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나서서 얘기하고 제가 있고 가르쳐 드려요. 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을 것 같긴 한데 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해명이 다 엉터리 같은 해명이라는 게 예. 대통령실이 한마디 하고 나면은 이준석 뭐 누구 나와가지고 네 대통령실만 틀렸어 이렇게 예. 말하잖아요. 그게 예.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의 내용을 모른대요. 당연히 모르지. 실제 모든 일은 김건희가 명태균하고 한 건데 그렇지. 그걸 대통령이 몰라. 어떻게 아니 했는지를. 그리고 대통령실의 관계자들 비서실장이 김건희한테 물어볼 용기나 있어? 그러니까 게다가 에이. 부부간에 지금 대화가 끊겨가지고 그렇죠. 중간에서 연결해줄 통로가 없다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외국 갔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가장 정상적인 집안이라면 네. 아니 이런 지금 명태균이 이러는데 당신이 어떻게 했어? 만약에 이제 본인이 정말 대통령이 아무런 관여가 없다면 예. 또 내지는 관여했으면 야 우리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 나가줘야 되잖아요. EBS 가정상담부터 받아야 돼. 근데 한마디가 집안 없는 거, 자체가. 한마디가 없는 거는 네. 대통령이 부인한테 못 물어봐. 첫 번째. 예. 못 물어봐. 네. 두 번째, 김건희 씨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나이브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 이거 그냥 가만히 내가 좀 있으면 또 지난번처럼 조용히 지나갈 거야. 그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정권의 비극의 지금 시작이고. 왜냐면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 평생. 그리고 자기네는 이렇게 꼬꾸라진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상황 판단을 얼마나 못하고 있냐가 나오는데 네. 김건희 씨가 한마디 해야 돼요 이때. 그리고 그거를 못하겠으면 대통령이라도 부인의 말을 들어서 해줘야 돼. 그리고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 돼. 근데 네. 아무도 해결을 못해. 이건 이제 우후죽순으로 다 나옵니다. 결국은 기점은 10월 18일까지 불기소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그때 만약에 불기소로 가면 김한 기자의 이야기는 아마도 그 다음부터는 이른바 영모 비슷한 걸 꾸며서 없어지는 그렇죠. 중임제 개헌안이나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뭐 2026년에 지방선거에서 야 빨리 1년 단축시켜서 그냥 빨리 쫓아내고 우리가 명분이라도 찾자 뭐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김건희 문제를 네. 풀지 못하니까. 해결이 안 돼. 이제 너무 엉켜가지고. 예, 조금 좀 이제 클리어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미래 전망인 것 같습니다. 최근의 정치분석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노영희 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 대변인 김한 한겨레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